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입학하신 후에 첫 시험이었죠. 이번에 그 첫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들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힘듦을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이 고등학교 때 공부 습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공부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아니, 조금이 아니죠. 아주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이제 내용들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문항수가 조금씩 복잡해지고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을 하시려면 공부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 평상시에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나왔을 때 이해는 다 잘해요. 이해는 다 잘하는데 그 다음에 암기가 안 되는 거죠. 복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단원을 그때그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해하고 까먹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빠른 시간 내에 습관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 조언드리고 싶고요. 이번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정발고의 경우는 문제 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체로 다 평이한 수준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모르겠는데 만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정발고에서. 그래서 1등급이 없다. 그리고 2등급으로 만점 받은 친구들이 2등급으로 밀리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말고사 때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점이 너무 많다라는 소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등급이 훅 낮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특히 스스로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내신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이렇게 낮은 문제들을 풀 때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중간에 실수를 줄이는 거, 그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기말고사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번 중간고사가 쉬웠으니까 기말고사도 쉽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그 중급 정도 난이도 문제가 4문항, 4-5문항 정도가 이제 나왔고요. 4-5문항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은 대체로 평이했어요. 그리고 정발고의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또 뭐냐면 논수령이 없어요. 그죠? 논수령이 없죠. 그래서 그 논수령이 없다라는 것은 난이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확률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가 쉽네, 이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발고의 경우는 예년과 비슷하게 모의고사, 과거 기출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성적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챙겨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물론 우리 네오젠 과학학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전부 다 그 프린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발고 경우는 2학년 때 우리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그 다음에 생명과학원, 그 다음에 뭐 배우자? 지구과학원을 배우잖아요. 그 4개 과목들의 그 문제 수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때 통합과학이 쉽다? 그러니까 고2 때 그 원 과정이 쉬워질 거예요. 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통합과학에서 좀 더 심화학습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학기 이제 기말고사가 곧 다가오는데요. 시험 범위가 아마 그 2단원의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 부분이 아마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단연코 핵심적인 단원은 1단원의 역학적 시스템이 될 거예요. 이 역학적 시스템 부분은 물리 파트로서 물리 파트에서도 제일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역학 부분이에요. 역학 부분. 그래서 그런 역학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확률이 높죠. 계산하는 부분들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혹은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꾸준히 일어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되 단계별로 조금씩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시간 투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암기할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요 역학적 시스템 단원을 정복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말고사 때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형 문제가 만약 출제가 된다면 이 물리 파트에서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점수를 따느냐 못 따느냐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답안 작성하는 연습도 해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원을 보면 지구 시스템 부분은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이해보다는 암기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생명 시스템 부분에서 생명 시스템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부분은 앞 단원의 여러 가지 세포의 소기관의 기능이라든가 혹은 물질의 이동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그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맥락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 정보의 흐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복잡하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는 과거 기출 모의고사 꼭 챙겨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충분히 그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연습을 시킬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좋은 성적 유지하고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정발고 2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